x-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요거 같은 경우는 실린더가 되겠죠. 원 기둥 이제 원의 중심이 2,0이고 그걸 이제 밑면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왜냐면 z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위아래 뚫려 있을 것이고, g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즉 이게 이제 원점으로부터 거리라고 생각하면 거리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g의 값이 점점 이제 커지는 콘 모양이 될 겁니다. 빗살무늬 토기 모양처럼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벡터 필드는 이렇게 이제 주어졌고, 이거 다 미분된다는 소리죠. 이제 편미분을 다 갖는다는 소리고, 주어진 이 곡선은 이제 스무스하고 미분 불가능한 것이 없고 닫혀 있는 폐곡선이 되고, 그다음에 위에서 봤을 때 XY 평면 위에서 봤을 때 포지티브 오리엔티드, 그러니까 양의 방향을 이제 띄고 있다. 문제는 이 정도 됐고 선적분 값을 구하시오가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일단 이 C가 어떤 건지 한번 이제 게스 생각 한번 해보고 어떻게 이제 적분을 해 나갈지 한번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학생 입장이면서 이제 공간기하 같은 걸 안 하게 되면 이제 XY 평면상에서 이제 원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이제 G, Z 변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원 기둥 실린더가 될 겁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이제 교선이 만들어질 것이고,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곡선의 방향도 카운터 클럭와이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교선에서도 이쪽 앞에 있는 거니까 저기 뒤에 있는 거니까 이런 형태의 커브가 만들어질 겁니다. 이게 이제 C가 되겠죠. C.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냥 이제 주어진 상황 그대로 해서 직접 계산하는 겁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들 한번 해보죠. C 한번 매개 변수를 한번 사용해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매개가 될 수 있겠죠. 이 플러스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바는 이제 XY 평면상에서 원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z 값이 이렇게 결정될 거니까 이제 주어진 정보 g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요 식을 맞춰서 이제 매개가 될 겁니다. 요걸 토대로 직접 이 선적분을 계산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 지금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 계산량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게 벌써 보입니다. 그럼 이 선적분은 0부터 2파이까지 한 바퀴 이제 도는 형태가 되겠고,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남은 건 이제 직접 대입해야죠. 세타 플러스 3 y 세타 sin 5 플러스 4 5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s는 2 플러스 코사인 세타 5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2 플러스 코사인 세타 2 더하기 5 플러스 4 코사인 세타 전체 커브의 수직인 노멀 벡터 곱해줘야 되니까 x 프라임 세타 요거 내적해줘야 되죠. 이 식을 직접 계산하면 되는데 이 방법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곱해줍니다. 요 코사인 세타는 그냥 C로, 사인 세타는 S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근데 기분 좋은 건 벌써 요거 미분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만들어질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적분이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되네요. 야, 이걸 적분하면 되는데 0부터 2파이니까 대칭성 고려해가지고 미리 날릴 수 있는 건 날리고 나머지만 이렇게 적분하면 되는데, 일단 얘 적분하면 0 될 것이고요. 얘 적분하면 0 되죠. 얘 적분하면 0 되죠. 그다음에 얘 적분하면 0 되죠. 살아남은 게 얘 이렇게 살아남는. 요것만 적분해주면 되겠죠. 여기에 0부터 2파이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 자, 2파이 넣은 값이랑 0 넣은 값이랑 같죠? 그럼 0이네요. 2파이 넣은 값이랑 0 넣은 값이랑 같죠? 결합값이 0이네요. 남는 거 얘밖에 없네요. 마이너스 18파이. 자, 이렇게 선 적분을 해도 적분이 되긴 된다. 하지만 이제 계산량이 어마어마하다. 이 방법은 너무 괴로우니까 다른 생각, 솔루션 두 번째 관점. 그림은 이거 그대로 가는데요. 요 안에 있는 콘 1번 콘 그림이랑 이제 이 원기둥 실린더, 얘가 이제 겹쳐서 생기는 부분 여기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요렇게 볼록볼록
왜냐면 이제 빗살무늬 톡이니까 이걸 이제 굳이 잘라서 그려보면 이게 이제 뒤쪽 부분이 될 거고, 약간 완두콩 껍질 한쪽? 완두콩 껍질 한쪽? 그 느낌 가깝겠네요. 그 느낌. 바깥 부분이 커브가 될 거고, 당연히 나머지 모든 부분은 동일한데 이런 게 될 겁니다. 스토커스 시어럼의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스토커스 시어럼을 다 만족하니까 직접적 선 적분보다 요 계산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거죠. 지금 필요한 게 컬과 이 공면에 이제 수직인 법선 벡터가 필요한데, 이 공면 자체가 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일정한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쪽 부분일 땐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고 이쪽 부분일 땐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n이라는 방향이. 하지만 이쪽 방향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라운드스, 이 방향이 위에서 봤을 때 이제 포지티브 오리엔티드니까 당연히 이쪽이 되면은 시계 방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고 이쪽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 두 가지 정보를 알아내야 되는데, 컬 F와 요 N, 요걸 두 개를 알아내야겠죠. 컬 F. 이게 컬 값이 될 것이고, 밑에 가서 적어줍시다. 컬은 이제 n을 알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매개해야 됐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물론 이제 암기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z가 x, y에 대한 식이라는 거죠. 근데 당연히 유닛 노멀로 만들려면 여기다 이제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데, 어차피 d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니까 ds가 요 크기로 이게 다시 해줄 예정이니까 요 n의 크기로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걸 이제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접목해 보면 마지막이죠. 요 부분이 s, 근데 g 대신에 대입이 돼야죠. 어떤 걸로? 요걸로. S도 안 주지. 요거 이제 바로 대입될 예정이니까 요걸 이제 처리해줬다는 겁니다. ds 대신에 공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적분 계산 자체는 S에 대해서 하는 거지만 계산 자체는 요죠 밑에. 요걸 이제 적분하면 끝난다. 이걸 적분하면 요소 말한 D는 이제 2번식. 그러니까 원의 중심이 2,0이니까 요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요거 계산. 아까보다는 훨씬 더 간단해졌다, 계산량이. 그래서 위에 좀만 가봐도 요 이제 끔찍한 계산이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계산이 아주 간단하다. 그냥 아까랑 계산된 결과 값이 같다. 요거랑 계산된 결과 값이 같다. 스토커스 요거 세어럼을 사용해도 계산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직접 선 적분을 하게 돼도 계산값이 같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진행합니다. 하나 더는 어떤 거냐, 상황이 매우 유사한데 이 공면을 굳이 또 이 빗살무늬 톡이었던 콘의 일부분으로 선택하지 말고 그냥 이 커브의 그냥 안쪽, 그냥 평면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그냥 이 그냥 이 커브를 포함하고 있는 면을 생각하자는 거죠. 이 면. 그러면 연립하면 되는데, 주어진 식을 연립해보면 4x 3. 그러니까 이 면, 이 플랜, 노멀 벡터도 당연히 바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요거 때문에, 이 정보 때문에 g 넘겨서 생각하면은 4,0,-1이라고 적게 되는데, g를 넘기게 되면 이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요쪽 방향이 되니까 커브 방향성이 안 맞다. 왜냐면 커브가 반드시 요렇게 되려면 요쪽 방향이어야 되는데, 지금 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쪽 방향이 되니까 이거는 옳지 않다. 어떤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사 0, 1 요렇게 돼야 이쪽 방향으로 선택이 된다. 주어진 선적분을 면적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건데, 이번에 말하는 S는 요 평면이 되겠죠. n이 이제 정해지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z였는데 g 대신에 4x-3이 대입되고, 했던 것처럼 그 부분은 생략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x인데 2 플러스 r 코사인 제가 가지고 플러스 6 이건 적제 r dr 이렇게 되네. 그러면 코사인은 조금 해가지고 마이너스 2 더하기 6하면 마이너스 18 r이 되고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2파이까지 적분했으니까 결과값이 마이너스 18파이가 된다. 이 결과값이 다 똑같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적분을 해봤는데 같은 문제를 직접 선적분을 해도 사실 문제는 없고 스토크스 시어럼 이용해가지고 어떤 주어진 면 그대로 선택해가지고 면적분 더블 인테그럴 진행해줘도 문제가 없고 그 커브를 포함하는 면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잘 생각해보면 어떤 커브가 있었을 때 요렇게 생긴 어떤 곡면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곡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죠. 당연히 그 스토크스 시어럼에 전제적으로 만족하고 요 면이 있고 요게 즉 커브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요거랑 이 선적분과 컬에 해당되는 요게 항상 같다라는 말은 이 커브가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모양이 달라져도 요 서페이스 곡면이 모양이 바뀐다 할지라도 뭐가 같기 때문에 바운더리가 계속 같다라는 거죠. 바운더리 커브가 계속 같은 걸로 즉 요게 계속 동일하면 여기에 면 모양이 계속 바뀐다 할지라도 동일할 수밖에 없다. 그 아이디어를 이용해 가지고 요 솔루션 2와 솔루션 3은 아이디어 자체는 똑같고 스토커스 시어럼에서 뭐 편한 이제 면을 선택해서 적분을 한 겁니다. 뭘 선택해도 괜찮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건 이제 컴퓨터로 그린 건데 실제로 콘 형태가 되죠. 여기 이제 첫 번째 z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그래프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 이제 위에서 이제 바라보게 되면 실제로 2,0이 원의 중심이 되고 반지름 1인 거 딱 티가 나고 실제로 원기둥 형태가 됩니다. 원기둥 형태. 그럼 요 두 개가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경우. 그게 이제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커브가 될 건데. 그럼 요 커브 부분만 한번 이제 커브 실제 커브 교선에 해당되는 거, 인터섹트에 해당되는 것만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 보면 그럴싸하게 비슷하게 그렸다는 거죠. 물론 위에서 보면 완벽한 원이 될 거지만 이번에는 측면에서 보는 거고 공간상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를 띄겠죠. 이런 형태. 확대해서 좀 보면 네, 곡선 형태 될 겁니다. 닫힌 커브인 거 보이고요. 스무스하고. 그래서 첫 아이디어는 그냥 이 빨간색 선에 대해서 커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선적분을 하는 거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요즘 요 파란색 부분 있잖아요. 요 파란색 부분에 대해서 면적분을 했던 거죠. 면적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이디어가 여기 보면은 아까는 이렇게 파란색 부분이 살짝 보였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보이죠. 왜냐면 이제 빨간색 커브 안에 그냥 빨간색 커브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면 자체를 선택하게 됐으니까요. 네, 요 상태까지. 마지막이 그래서 실제로 밑에가 이제 D가 될 것이고 윗부분에 이제 면에 해당되는 거 요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법선 벡터는 이제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커브 형태 이렇게 되고 이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공간상의 도형으로 한번 컴퓨터로 그린 거까지 진행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